지금 세계가 조용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CNN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C세대의 47%가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BBC, 르몽드, 세계의 주요 언론이 잇따라 한국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미국의 대형 싱크탱크는 이 현상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미국의 한국화, The Koreanization of America.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성숙한 이상 사회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계는 왜 지금 한국을 배우려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세계를 놀라게 한 조용한 혁명의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스타벅스에서 기묘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영어 대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무심코 귀를 의심했던 이 광경은 사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CNN 조사팀은 2024년 가을 경악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미국 Z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결과 47%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놀라운 수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한국어 학습 앱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520%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SNS에서의 한국어 사용 빈도는 지난 3년간 1200%나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팀 멤버들은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례 없는 한국화 현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중국어를 넘어 제2 외국어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합니다. 기존의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언어였던 호주에서 2023년 한국어가 그 자리를 역전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세계 각국의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한국 문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세계 경제 포럼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5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싱크탱크는 이 현상에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한국화, The Koreanization of America. 이 단어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이라고 하면 경제 대국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는 한국의 경제력에 주목하며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를 겪고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진 한국을 세계는 잃어버린 10년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눈을 돌렸고 주목은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인 지금 세계가 다시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목받는 것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세계인들이 강하게 끌리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신성,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27세의 에밀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경주의 한과 가게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가 SNS에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높은 연봉보다 마음의 풍요를 선택했어요. 경주에서 장인이 되는 것이 제 진짜 꿈이에요. 그녀와 같은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지친 젊은이들이 한국의 일하는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틱톡에서는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총 조회수는 12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다채롭습니다. 아침 국민체조를 도입하는 뉴욕의 기업.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모으는 가족.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단촐하게 방을 꾸미는 젊은이들. 깨진 그릇을 아름답게 복원하는 모습. 이러한 한국적인 가치관이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조화 철학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정원 100명의 강좌는 모집 시작 단 3시간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대학 측은 급히 추가 강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은 경쟁보다 조화를 선택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속에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SNS에 대한 피로감, 과도한 경쟁 사회에 대한 소진. 미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적인 온화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효율과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미국인들의 행복도 순위는 15위까지 밀려나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알려진 한국의 행복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의 사무실에서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부 직원들만 사용했지만 점차 회사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게 된 후부터 식사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단순히 연료를 보충하듯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먹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로스앤젤레스의 어학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3년 연속 만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원 담당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나 정신성을 접하고 싶다는 이유로 배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는 프랑스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르몽드는 이를 조용한 문화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어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에 대해 예일 대학의 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는 쿨하면서도 동시에 협조적이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버른 대학의 한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어는 실용성보다는 감성적인 매력으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 학습 시장에서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세계가 원하는 것, 그것은 효율이나 이익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야말로 한국이 오랫동안 가꾸어 온 마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공립 고등학교 윌슨 고등학교. 이 학교에서는 2023년부터 한국식 청소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교장인 마이클 존스는 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학교를 소중히 여기게 된 거죠. 낙서는 줄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도 기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가 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청소 시간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현재 100개 이상의 학교가 한국식 청소 시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미국 최초로 살림욕을 공식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쌀림욕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그대로 의료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사라 톰스는 환자들에게 살림욕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녀의 클리닉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환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환자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줄고 불안감이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도 한국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애틀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구상,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 생활이 완결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상에 한국의 전통시장 모델이 채택되었습니다. 시애틀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구도심에는 현대 도시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지역 커뮤니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더욱 의외의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군입니다. 국방부가 2024년 한국의 개선 개아이산 철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의 생산 방식으로 알려진 개선의 철학이 군사 조직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식 지속적 개선이 군의 효율을 30% 향상시켰다. 작은 노력의 축적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포브스는 이 일련의 현상에 대해 충격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제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수출하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속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는 한국의 장기적 사고에 주목합니다. 한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장기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열쇠입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도 한국식 경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GM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삼성의 5S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 5가지 S입니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5S 활동을 철저히 시행한 결과 부품 찾는 시간이 30% 단축되었고 불량률은 2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가장 놀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효율뿐만 아니라 마음을 중시하는 이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전 세계 경영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제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독일 기업이 배워야 할 한국식 효율성의 비밀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BMW의 생산 담당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효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효율뿐만 아니라 마음을 중시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나 제품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철학 그 자체를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럭비 월드컵. 한국 대표팀 태극 전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한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킹아 문화였습니다. 잉글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 럭비 강국에서 온 방문객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의 경험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어 최고의 브랜드 홍보대사가 된 것입니다. 해외 방문객들이 가장 감동한 것은 한국 시민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지하철은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정중한 사과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흰 장갑을 끼고 차 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결코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상품을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청소원은 화장실을 자기 집처럼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마음을 다해 일하고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그것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온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부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국제관광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95% 이상이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만족도야말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유지하는 이유였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소장은 흥미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인류는 팽창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선구자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법과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미국인들의 행복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여겨졌던 한국의 행복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장기적 사고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열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수는 2만 개가 넘으며 이는 전 세계 100년 기업의 40%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서양 기업들이 분기별 이익을 좇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몇 대 앞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속 가능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낮은 사망률은 마스크 문화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WHO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동은 과학적이라기보다 문화적이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청결에 대한 고집,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깝다는 한국어 정신이 유엔의 지속 가능성 모델 케이스로 소개되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환경운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만족할 줄 아는 삶이라는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점에 선 지금, 세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라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2024년 12월 한 시사 주간지 표지에 놀라운 제목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세기, The Korean Century. 이코노미스트지도 연이어 특집을 다뤘습니다. 경제 대국에서 문화 대국으로 한국의 조용한 승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의 모델 국가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한국 내에서는 쇠퇴론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 저성장, 노동력 부족,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경종을 울립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문화적 자산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상 사회로 평가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쇠퇴론이 만연해 있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구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미국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효율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한국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답이 한국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2024년 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 2050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 시스템, 교육, 문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미 세계 50개국이 한국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한국에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경제에서는 졌지만 문화로 이겼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효율만 추구해온 우리가 이제 와서 한국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영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프랑스. 한국의 장기적인 사고는 당위 이익만 좇는 서구 사회에 대한 경고다. 독일. 경제 성장이 멈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 호주. 아깝다. 정신은 지구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스웨덴.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다. 정신 차렸을 땐 모두가 한국식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캐나다. 미국의 사회학자 존 나이스빗의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후반 세계 문명의 중심은 서울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한 지금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하고 어떻게 세계에 전파할 것인가? 세계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문명의 방향입니다. 팽창이 아닌 성숙, 경쟁이 아닌 조화, 효율이 아닌 마음. 그러한 가치관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조용한 길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계를 구하기 위한 선구적인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세계를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한국의 사명입니다. 한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미국의 한국화 현상에 대한 해외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